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균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주거권 집중 조명을 기획을 하면서 좀 다양한 시각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4개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경호 소장님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택 전문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2시 45분에 을지로에서 발표하신다고 일찍 자리를 떴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이가훈 변호사님께서 한국 사회 공공임대주택 166만 호 말씀하셨는데, 최경호 소장님은 사회주택 5천 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이 민간 시민사회에서 같이 협동해서 건설하는 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50만 호만 돼도 한국 사회의 주거 안정은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또 이가훈 변호사님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노동계층의 주거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최은영 소장님이 주거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주거권이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주거기본법상 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에 앞서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진위 개수인데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0에서 100%까지 X축은 인구 분포, Y축은 소득 분포입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면 그건 이제 사회가 소득 수준이 완전 평등한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완전 평등하지 않고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쭉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1이라고 그러면 지금 A라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회는 불평등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불평등 지수를 평가할 때 이 진위 계수를 보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양극화 실태 관련해서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0.34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우리 민변의 노동위원회 변호사님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양극화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양극화 실태인데, 자산 양극화도 이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구 분포, Y축을 자산 분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A의 면적이, 소득 분포는 A의 면적이 전체 삼각형의 0.34, 전체 삼각형을 면적을 1이라고 하면 0.34 수준인데, 자산 양극화는 지금 이거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님이 2015년도 발표한 건데, 지금 한국 사회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춰보면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위 10%가 70%를 가졌을 때가 이제 높은 불평등이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보통 70%라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되는 경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과다 부채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 전략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 베트남 경제인 상황입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상황이고, 긴축 전략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긴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998년도에 IMF 사태 때가 이제 긴축 전략이었죠. 인플레이션 전략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저는 당연히 IMF처럼 긴축 전략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을 풀더라고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돈을 풀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부채의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디폴트 및 채무 재조정 전략은 대한민국의 이제 법인 회생 파산처럼 부채를 절반 그 이하로 이제 줄이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전 지구촌에서 현재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인플레이션 전략인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모두 다 저금리니까 당연히 저금리일 걸로 보이지만, 표를 보시면
192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1980년도에 한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금리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의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는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달에 1,200억 달러, 뭐 한국 돈에 달러당 1,000원씩 하면 약 120조 원씩 매달 풀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풀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주택으로 인한 벼락부자, 벼락거지의 현실이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소득이 높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 소득이 없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지구촌이 현재 난리입니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매우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됐던 게 세 가지 방법이죠. 서울의 도심을 고밀도 고층 개발하자. 두 번째, 3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좀 서울의 주변부를 좀 늘려서 인구를 수용하자. 세 번째,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전략인데, 뭐 현실적으로는 현재 3기 신도시 개발 전략을 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고층 고밀도 개발은 사람이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층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점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호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층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고 차라리 저층 고밀도로 하면 된다. 이게 저층 고밀도로 하는 방식이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제 저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런 데 가보면 한 5층짜리 건물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는 이웃들끼리 서로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균형 개발의 문제예요.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서울의 주류 시민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주로 주장을 하는 게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수도권의 주거는 안정되고 지역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집중화를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촌의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집중된 다른 나라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50%,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권의 50%의 인구가 집중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강준만 교수님이 부동산 약탈 국가라는 책에서 이제 수도권 집중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통해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게 하죠. 그다음 둘째, 서울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서울 주변에 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갖고 현재 1기, 2기, 3기 신도시까지 이제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교통난 해결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수도권 교통시설에 국부를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그 광역 고속철도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뭐 A선, B선, C선까지 해가지고 짓고 있고, 뭐 또 영동대로 밑으로는 뭐 지하 7층까지 파가지고 또 고속철도를 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하까지 막 이렇게 땅을 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땅이 없는 나라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면서 수도권 신도시하고 교통시설 건설을 끝없이 반복되고 또 수도권의 학군, 뭐 공원, 문화시설, 뭐 이건희 미술관도 뭐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서울에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젊은이들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도 모두 다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그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연합뉴스 기사인데 지금 빨간 부분이 이제 인구 소멸이
소멸에 다다른 부분인데 매우 위험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3년 지나면서 더욱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시 김제시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 50세고요. 뭐 김제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명 아기가 태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굉장히 행복한 소리로 들리죠. 만약에 뜨문뜨문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도권 집중 현사 지속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20년 기준에서 수도권 인구는 50%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할 시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현재 런던권과 파리권의 인구 집중도는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일자리와 혁신적인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기존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없었냐? 뭐 없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데 제한을 했었고 뭐 수도권에 공장 총량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건축물을 지으면 과밀 부담금도 부과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권에 규제를 풀어요. 전에는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못 짓게 돼 있는데 수도권도 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6년도 보면 그냥 계속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과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마치 지금 작성된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데 2004년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 예측하기를 신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전이죠. 이때 예측하기를 2003년도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0%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2019년 기준으로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제 더 넘어가겠죠. 55%, 60%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서울의 집값은 뾰족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도 점점 뾰족해질 것 같아요. 그걸 방치하는 게 정상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감하게 유연 결정을 했죠. 유연 결정을 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뭐 관습헌법이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를 또다시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의사당 특별법 만들었더라고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양원제, 좀 전에 행정수도 말씀드렸고 국회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도에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을 2대1로 제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이제 수도권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 50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10명, 한 주당 2분씩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각 주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한 하원의원 43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그러니까 작은 인구가 적은 데하고 인구가 많은 데하고 뭐 가장 이제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메인주였나 아무튼 그런 데인데 그런데 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상원의원을 2분씩 인정을 하면서 각 지역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안을 하면 누가 또 그런 말씀합니다. 한국의 면적은 미국의 뉴욕주보다도 작은 수준인데 무슨 또 상원제냐, 괜히 돈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데 한국보다도 면적이 절반에 불과한 스위스도 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양원제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대로 국회 단원제에 맡겨놓으면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를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 뭐 행정수도를 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 법원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를 지방에 이전을 하면 법률가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 마인드가 있어요. 뭐 서울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고 지방에서 얘기하는 건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법률가들을 좀 지방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법률가들을 세종시나 아니면 뭐 대전시 인근을 옮겨도 그래도 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의 발전은 맹모 삼천지교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학군으로 가려고 하는 학교. 근데 지금은 뭐 대학교 상위 10개를 뽑아도 뭐 대체로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방에 좋은 학교는 다 지금 평준화한다고 하면서 또 다 서울로 좀 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민변에서도 내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격차가 해소가 필요하다. 어머님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끊임없이 모든 교육기관은 서울에 있으면 뭐 당연히 어머님들은 서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지식 기반 사회로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잘할지가 이제 그 경제 성장의 핵심인데 그 대학 연구 여건을 가지고 모두 다 서울에 계시면 또 다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의 변호사님들 80%가 수도권에 계세요. 민변의 변호사님들도 한 80%가 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그 산업 경제가 실제로 한 80%가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저는 이거 놔둘면 놔둘수록 점점 자산 양극화는 더 뾰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뾰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